서늘한 돌벽을 스치는 바람이 등불을 흔들고 먼 곳에서 전장 북이 울린다. 오늘 밤 우리는 피와 불로 이름을 새긴 삼국의 10명 장수를 호출한다. 그러나 진짜로 가장 강한 자는 검이 아닌 마음을 이긴 자였다. 끝까지 보면 알게 된다. 누가 영웅으로 남고 누가 욕망의 올가미에 목이 졸렸는지. 지금 바로 시작한다. 시청을 마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장의 어둠이 닿기 전에 함께 걸어가자.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국경이 흔들리고 성문이 열리고 닫히던 소용돌이였다. 장수의 생과 사는 한 번이 결단 한 번이 망설임에 갈렸다. 어떤 이들은 전장에서 전설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한밤의 속삭임과 배신으로 쓰러졌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들의 검끝과 심장의 떨림을 따라가며 힘과 충성, 지혜와 오만이 어떤 운명을 부르는지 살펴본다. 먼저 이름만으로 군심을 얼려버리던 여포다. 사람 중의 여포라 불린 그 힘은 쇳물처럼 무거웠고 창끝은 번개처럼 빨랐다. 그는 전장을 춤추듯 가르며 셋이 함께 달려들어도 버텨내는 괴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흔들리는 마음을 베지는 못한다. 여포의 발밑에서 충성과 신뢰는 모래처럼 흘러내렸고 그 빈틈으로 운명이 들어왔다. 스승을 베던 밤 등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금이 간 유리처럼 삐걱거렸다. 여포는 더 큰 하늘을 얻을 줄 알았다. 그러나 한 번 실추된 믿음은 주인처럼 보이면서도 그림자처럼 달아난다. 그는 성을 옮길 때마다 약속을 갈아 끼웠고 진영을 바꿀 때마다 의를 던졌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강철과 말이 아니라 누구도 믿지 않는 눈빛뿐이었다. 포박된 여포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언약을 청했다. 살려준다면 온몸을 다해 따르겠다고. 그러나 과거의 상처는 칼날보다 깊다. 그를 오래 지켜본 자는 말한다. 이 자를 살리면 다시 재앙이 된다. 줄이 당겨지고 성루 위의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여포의 숨은 세 갈래로 끊어지듯 꺼졌고 전장은 잠시 적막했다. 그 적막은 한 시대의 경고였다. 힘만으로는 시대를 건너지 못한다. 다음은 의의 화신이라 불린 관우다. 그가 걸어 들어오면 공기가 무거워졌고 검이 휘둘러지면 소문이 전장을 앞질렀다. 그러나 관우의 진짜 무기는 쇠가 아니라 맹세였다. 그는 형제를 등불처럼 품고 길을 선택했다. 권세가 불러도 잠시 머물 뿐 다시 돌아가야 할 곳으로 말을 돌렸다. 그의 등에는 의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걸려 있었다. 관우가 쌓은 전공은 깃발처럼 펄럭였고 이름은 미풍에도 퍼져나갔다. 하지만 의는 때로 자존과 혼동되기 쉽다. 그는 동쪽의 파도를 가벼이 여겼고 말끝에서 벼락이 튀었다. 작은 틈은 강이 되고 강은 벼랑이 된다. 포위가 닫히는 날 검끝의 광채는 여전했으나 길은 끊겼다. 잘린 머리에 전설이 남았고 사람들은 신절을 세웠다. 그러나 무덤가의 바람은 속삭였다. 자만은 가장 교묘한 적이다. 이제 은빛 창을 든 수호자 조은이다. 그는 허세를 모르는 침묵의 칼날이었고 절제의 의미를 아는 방패였다. 혼란의 밤 울음소리가 전장을 타고 번질 때 그는 말머리를 적진으로 돌렸다. 흰 갑옷은 바람을 가르고 창끝은 물결을 쪼개듯 길을 냈다. 수만의 그림자 사이로 그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돌아왔다. 대업의 불씨였다. 그가 지킨 것은 하나이가 아니라 내일이었다. 조은의 빛은 윤을 찌르는 번개가 아니라 오래 타는 등불과 같았다. 승리 후에도 그는 소리 높이지 않았고 공을 말로 치장하지도 않았다. 지혜는 칼을 씻기고 용기는 칼을 거두는 법을 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전장의 귀환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담담하게 오래 남았다. 어떤 이들은 외쳤고 어떤 이들은 울었지만 그는 끝까지 고요하게 필요한 자리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강을 뒤집은 돌출의 창끝 장료다. 그는 귀족의 혈통이 아니라 실전의 불에서 벼려졌다. 적이 성을 에워쌀 때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오히려 새벽을 짚어 문을 열고 심장을 겨눴다. 적진의 중심은 생각보다 취약한 갈비뼈와 같았고 거기서 들려온 한 번이 금속음으로 대군의 박동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이가 울면 장료 온다. 그의 이름은 공포가 아니라 각성의 다른 말이었다. 싸움은 때로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 자가 이긴다. 장료의 검은 단 한 번이 찌름으로 10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칼끝보다 빠르게 생각했다. 싸움을 걸 시기와 물러설 시기를 정확히 읽었다. 그래서 조조는 그를 신뢰했고 제갈량조차 그의 지략을 인정했다. 상처가 깊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전장을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그의 검은 흔들리지 않았고 이름은 성로 위의 바람처럼 영원히 남았다.
이제 전장의 포효 장비다. 그의 목소리만으로 적이 주춤했다. 그는 화염처럼 뜨겁고 폭풍처럼 거칠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충심에서 나왔다. 그는 위를 위해 칼을 들었고 형제를 위해 죽음을 불렀다. 술에 취한 밤에도 충성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노는 칼날처럼 양날을 가진 법이었다. 관우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장비의 심장을 찢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복수를 외쳤고 조급함이 이성을 태웠다. 부하들에게 새벽까지 갑옷을 완성하라 명령하며 분노를 강요했다. 그 두려움이 밤을 깨웠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든 장비 곁으로 칼이 다가왔다. 피 한 줄기만으로 전장이 침묵했다. 그렇게 호랑이 장수는 스스로의 불길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영웅은 죽어도 상징은 남는다. 제갈량은 말했다. 장비 같은 자 10명만 있다면 천하는 이미 촉한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무모함은 파괴였고 동시에 순수였다. 힘을 믿었으나 배신을 몰랐고 명예를 원치 않았으나 이름은 남았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전장의 포효라 부른다. 이번엔 조조의 그림자 수호자 전이다. 그는 철벽이라 불렸다.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몸과 괴력을 지녔지만 그 힘을 남을 짓밟는 데 쓰지 않았다. 정의감이 그를 움직였고 그 강직함이 조조의 눈에 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죽은 방패가 되었다. 칼과 창이 쏟아져도 그는 서 있었다. 밤에 반란 그날 적들은 어둠 속에서 조조의 본진을 향해 밀려들었다. 전이는 2개의 철퇴를 잡고 돌풍처럼 뛰어들었다. 적의 머리가 터지고 창이 부러졌다. 그는 피로 길을 만들며 외쳤다. 주군을 지켜라. 그의 몸은 성벽이었고 그의 심장은 북이었다. 마지막에 수백의 창이 꽂혔지만 그는 끝까지 쓰러지지 않았다. 조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희생 덕이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웃었다. 충성은 몸보다 강하다고 말하듯이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름은 잿더미 위에서 전설이 되었다. 전이의 삶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가치였다. 그리고 등장한 또 다른 폭풍마초 서량의 호랑이로 불린 그는 젊음과 피로 세상을 뒤집으려 했다. 아버지의 피가 흘렀고 복수가 그의 칼 끝에 서렸다. 전장에서는 천하무쌍이라 불렸지만 복수심은 그를 잠식했다. 조조를 몰아붙였던 그 순간 그가 조금만 냉정했다면 삼국의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마초는 인심을 잃었다. 잔혹함이 신뢰를 삼켰고 의심이 친구를 베었다. 그는 결국 은인을 죽였고 외로움 속에 갇혔다. 유비의 깃발 아래로 들어갔으나 과거의 빛은 사라졌다. 그는 명예로운 직책을 얻었지만 진정한 자리는 없었다. 전장은 그를 잊었고 병이 그의 마지막 전투가 되었다. 세상은 그를 여전히 기억한다. 젊음의 불꽃처럼 타올랐던 순간들 때문이었다. 마초는 용맹의 상징이었으나 동시에 고독의 화신이었다. 하늘을 찌르는 칼끝도 결국 마음의 균열을 이기지 못했다. 영웅은 전장에서 죽었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그림자에 무너졌다. 이제 노장의 전설 황충이다. 그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휘었지만 검끝은 아직 젊었다.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늙음이 약점이 아니라 무기임을 증명했다. 세월은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마음속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젊은 장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중의 밤불길이 하늘을 태웠다. 모두가 퇴각을 외칠 때 황충은 앞으로 나섰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휘둘렸고 조조의 진영은 혼란에 빠졌다. 하후연이 나와 맞섰지만 황충은 퇴각하는 척하다가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의 목을 뱉다. 전장은 순간 정지했다. 모두가 노장을 바라보았다. 한중은 그날부터 촉의 것이 되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편견도 베었다. 제갈량은 말했다. 나이와 젊음이 무슨 상관이랴. 공이 큰 자가 진정한 장수다. 황충은 그 말을 온몸으로 입증했다. 그의 이름은 끝까지 싸우는 자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늙지 않는 장수라 불렀다. 이제 짐승 같은 괴력의 사나이 허저다. 그는 철보다 단단한 살을 가졌고 주먹이 무기였다. 말 한마리를 한 손으로 끌고도 숨이 고르지 않았다. 조조는 처음 그를 보며 웃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허저는 그날부터 조조의 그림자가 되었다. 마초와의 결투. 그날 전장은 숨을 죽였다. 두 호랑이가 맞붙은 듯한 싸움이었다. 창과 창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허저는 갑자기 무기를 던지고 갑옷을 벗었다. 맨몸으로 싸워보자. 전장은 얼어붙었다.
그의 주먹은 산처럼 무거웠고 마초조차 밀렸다. 만약 조조가 중단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피가 흘렀을 것이다. 그는 주먹으로 전장을 지배했지만 교만하지 않았다. 조조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허전은 앞에 섰다. 자객이 침입한 밤 그는 손으로 적을 찢어버렸고 피의 냄새 속에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충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새겨졌다. 그는 끝까지 권세를 거부했다. 조조가 죽은 뒤에도 허전은 조비를 섬겼다. 그는 정치와 거리를 두었고 조용히 늙어갔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조조가 허저를 가졌기에 두려움이 없었다. 허저의 삶은 단순했다. 힘과 충성 두 가지뿐이었다. 그는 싸움보다 의무를, 명예보다 주군을 선택했다. 이제 강동의 불꽃 손책이다. 2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뒤흔든 사나이였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문은 무너졌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초패왕이라 부르지 않았으나 그 기세는 항우를 닮았다. 그는 원술의 깃발 아래 들어가 힘을 빌렸으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왕국을 그리고 있었다. 손책은 전장을 폭풍처럼 휩쓸었다. 요동의 군벌들이 그의 이름에 떨었다. 적을 꿰어내고 한 번이 돌격으로 성을 함락했다. 그의 곁에는 지략의 천재 주유가 있었다. 손책이 칼로 길을 열면 주유는 그 길을 공고히 했다. 젊은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를 빛으로 바꿨다. 그렇게 강동은 하나의 제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운명은 불공평했다. 사냥터의 한 화살이 그의 삶을 꿰뚫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다. 상처는 점점 깊어졌고 피가 멈추지 않았다. 죽음을 느낀 그는 동생 송권을 불렀다. 강동은 아버지의 유업이다. 나는 길을 열었을 뿐이다. 이제 너의 손에 달렸다. 그는 그렇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2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불꽃은 아직도 강동의 바람 속에서 타오른다. 손책의 죽음은 하나의 불씨가 되어 송권의 시대를 열었다. 사람들은 짧은 생애를 아쉬워했지만 그의 이름은 젊음의 상징이 되었다. 불꽃처럼 살았으나 죄로 남지 않았다. 삼국의 강동은 그가 만든 토대 위에 세워졌고 그의 피는 여전히 바람에 섞여 흐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 10명의 장수들이 남긴 공통의 그림자를 본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싸웠지만 결국 한 가지 질문 앞에 섰다.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명예를 위해서인가? 권력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해서인가? 그 답은 각자의 죽음 속에 숨겨져 있었다. 여포는 자신만을 믿다가 무너졌고 관우는 자존심에 무너졌다. 조우는 절제를 통해 살아남았고 장료는 판단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장비는 분노로 자멸했고 전인은 충성으로 불멸이 되었다. 마초는 의심에 갇혔고 황충은 나이의 벽을 넘어섰다. 허전은 단순함으로 강했고 손책은 젊음으로 세상을 태웠다. 그들의 삶은 전쟁에 서싸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초상이다. 힘은 배신보다 빠르지만 욕망보다 느리다. 충성은 칼보다 날카롭지만 명예보다 무겁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자들이 피로 남긴 교훈이다. 어떤 이는 승리를 원했고 어떤 이는 정의를 꿈꿨다. 그러나 결국 모든 싸움은 마음의 전쟁이었다. 여포가 3번이 주인을 버릴 때 그는 이미 자신의 혼을 잃었다. 관우가 머리를 들고 웃을 때 그는 이미 신이가 아니라 신화를 쫓고 있었다. 그들의 칼은 적을 베었지만 스스로를 베지 못했다. 조우는 다르다. 그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다. 물러설 때를 알고 지킬 때를 안자만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복수 대신 책임을 택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았고 유비는 말했다. 조운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두렵지 않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의 정의였다. 장료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계산했다. 그는 피의 냄새를 냉정으로 눌렀고 병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다. 전장에서 그는 칼을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길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용맹보다 지혜가 더 무섭다는 것을 증명한 몇 안 되는 자였다. 장비와 전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하나는 성격의 불길에 타서 사라졌고 다른 하나는 충성의 불길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둘 다 인간의 본능을 증명했다. 사랑은 분노가 되고 충성은 희생이 된다. 영웅의 심장은 언제나 양날을 품고 있다. 마초는 처음부터 불안했다. 복수가 그를 움직였고 그 불이 꺼지자 남은 것은 재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조조를 쫓던 그 한순간만큼은 진정한 영웅이었다. 허전은 그 불을 손으로 막았다. 둘은 서로의 그림자였다. 하나는 불꽃 하나는 바위였다.
황충은 그 모든 대비의 끝에 있었다. 늙음이 약점이라 믿는 세상에 칼을 들었다. 그는 젊은 자들의 함성 사이에서 묵묵히 싸웠고 결국 그들을 이겼다. 세월이 그를 이기지 못했고 죽음조차 그의 이름을 지우지 못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내의 얼굴이었다. 허저의 주먹은 땅을 울렸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 다만 주군을 지켜야 했기에 싸웠고 약속을 지켜야 했기에 살았다. 그 단순함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복잡할수록 순수한 신념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허저는 죽은 뒤에도 두려움의 이름으로 남았다. 손책은 반대로 순수를 태워 세상을 뒤집었다. 그는 짧은 인생 동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그러나 하늘은 너무 이른 성공을 싫어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 그의 죽음은 영광의 끝이 아니라 강동의 시작이었다. 그는 젊음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불꽃이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모두 역사의 벽화가 되었다. 관우의 얼굴은 신으로, 조은의 모습은 이상으로, 여포의 이름은 경고로 새겨졌다. 하지만 신도, 이상도, 경고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울이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보인다. 삼국의 열장수는 단순한 전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시대의 질병을 보여준 증인들이었다. 권력은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충성은 언제 타락하는가, 명예는 어디서 부서지는가, 그들의 피가 답했다. 칼날보다 날카로운 진실로. 여포의 배신은 욕망의 교과서였고 관우의 오만은 영광의 함정이었다. 조은의 인내는 진정한 승리의 조건이었고 장료의 결단은 지혜의 무게였다. 장비의 분노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줬고 전의의 희생은 신념의 끝을 증명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났다. 인간이라는 이름의 비극. 역사는 말한다. 힘은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이름은 남는다. 그 이름이 신성하든 저주받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칼을 들었는가다. 여포는 탐욕으로 들었고 관우는 위로 들었고 조은은 책임으로 들었다. 그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 만약 여포가 욕망을 버리고 충성을 택했다면 그는 제국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관우가 자존을 낮추고 연합을 지켰다면 그는 신이 아닌 왕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장비가 술을 버리고 인내를 배웠다면 그는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만약을 허락하지 않는다. 전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희생이 없었다면 위의 역사는 짧았을 것이다. 허저의 힘이 없었다면 조조는 오래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마초의 불꽃이 없었다면 서량은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를 지탱한 기둥이었고 그 기둥은 피로 세워졌다. 황충의 한 칼날은 노년의 한계를 부쉈고 손책의 짧은 생애는 젊음의 가치를 남겼다. 세월은 그들의 육신을 삼켰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불타고 있다. 전장에서 태어난 그들의 숨결은 오늘도 전사의 노래로 바람 속에 흐른다. 이제 묻자, 누가 가장 강했는가? 여포의 창인가, 관우의 검인가, 아니면 조은의 창끝인가?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칼날이 아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킨 자, 그가 진짜 승자다. 인간을 이긴 인간, 그것이 삼국의 마지막 전사였다. 세월이 흐르고 왕조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어린 병사들은 훈련장에서 관우의 의로움을 외웠고 늙은 장수들은 여포의 힘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 얼굴로 죽었는지를. 그들의 눈 속에는 승리보다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여포의 마지막 눈빛은 두려움이었다. 그는 죽음보다 배신이 더 차가운 것을 느꼈다. 관우의 얼굴은 고요했으나 마음속엔 자신이 만든 오만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조은은 늙어가면서도 전장을 잊지 못했다. 그는 싸움이 끝나도 나라의 평화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그의 또 다른 전쟁이었다. 장료의 무덤에는 매년 바람이 분다. 그 바람은 승리의 냄새가 아니라 외로움의 냄새였다. 그는 싸움터의 영웅이었지만 평화의 세상에선 자리가 없었다. 전의의 묘비엔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주군을 지켰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설명했다. 장비의 혼은 아직도 다리 위를 떠돈다. 그의 외침은 천둥처럼 남았지만 그 천둥이 닿을 곳은 사라졌다. 마초의 영혼은 사막의 바람 속에서 방황했다. 젊은 피는 식었지만 그 울분은 아직도 하늘을 때린다. 허저의 이름은 병사들의 노래에 남았다. 강한 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자로서.
황충의 이야기는 모든 노장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나이는 칼을 녹슬게 하지 않는다. 믿음이 식을 때 칼이 녹는다. 그는 늙은 몸으로 젊은 세상을 배웠다. 그 한 칼날은 지금도 세월의 무게를 가르는 소리처럼 울린다. 손책의 이름은 강동의 바람에 섞여 있다. 젊음이란 짧기에 찬란하고 찬란하기에 아프다. 그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긴 그림자를 남겼다. 형제의 유업을 이어가게 한 그 한마디는 삼국을 흔들었다. 청춘의 영웅이 남긴 마지막 교훈은 단순했다. 꿈은 짧아도 흔적은 길다. 제갈량이 북벌을 앞두고 조은의 묘 앞에서 말했다. 만약 오늘 조은이 살아있다면 나는 후방을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모든 장수의 혼을 울렸다.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로 이루어진다. 그들이 싸운 이유는 땅이 아니라 신념이었다. 사람들은 삼국을 이야기할 때 누가 더 강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누가 더 인간적이었는가이다. 여포는 강했지만 사랑받지 못했고 조은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관우는 신이 되었지만 인간을 잃었다. 전의는 인간으로 죽었지만 신념은 신보다 오래 남았다. 삼국의 전장은 이미 사라졌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세상에도 욕망과 오만과 충성이 얽힌 또 다른 전장이 있다. 우리는 그들처럼 칼을 들지 않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전장을 품고 있다. 그리고 매 순간 선택한다. 싸울 것인가 지킬 것인가. 여포의 칼끝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 속엔 인간의 본성이 살아있다. 강한 자일수록 더 외롭고 충성스러운 자일수록 더 희생된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신념이다. 그것이 삼국의 열 장수가 피로 써내려간 마지막 문장이다. 역사는 이 영웅들을 신화로 만들었지만 그 신화 속에는 인간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 그들의 이름은 찬양받지만 그들이 흘린 눈물은 잊혔다. 영웅의 길은 화려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고독하다. 피와 명예로 쌓은 왕좌 위에는 늘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여포는 그 누구보다 강했으나 스스로의 욕망에 목이 졸렸다. 관우는 세상이 우러러보는 신이 되었으나 결국 오만이라는 함정에 빠졌다. 조은은 무수한 전투를 치르고도 마음속 평화를 잃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승자였다. 세상은 그를 조용히 기억했지만 그의 존재는 천둥보다 깊게 울렸다. 장료의 용맹은 전략으로 완성되었고 허저의 힘은 충성으로 단단해졌다. 전의의 희생은 후세의 군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칼날의 반짝임보다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힘은 눈앞의 적을 이기지만 지혜는 세월을 이긴다. 장비의 분노는 뜨거웠으나 제어되지 못했다. 마초의 젊음은 불타올랐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황충의 노년은 차갑게 빛났으나 결코 꺼지지 않았다. 손책의 꿈은 짧았지만 그 꿈이 삼국의 균형을 만들었다. 영웅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불꽃을 남겼다. 전장의 피 냄새 속에서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이었다. 명예보다 오래 남을 신념이었다. 그 신념이 있었기에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기억이 되었다. 죽음은 그들을 끝내지 못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세상은 그들을 강자라 부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부서진 유리처럼 아팠다. 그들은 싸우며 잃었고 지키며 상처받았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있었기에 인간의 이야기가 되었다. 피로 쓴 역사는 영광보다 더 진실하다. 그것이 삼국의 무장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시간이 1000년을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은 묻는다. 누가 삼국의 최강이었는가? 그러나 역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강함은 칼끝이 아니라 마음이다. 여포의 칼보다, 관우의 검보다, 조은의 창보다 강한 것은 자신을 이긴 의지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떤 이는 권력을, 어떤 이는 정의를, 어떤 이는 오직 한 사람의 신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별은 다른 시간에 졌다. 그러나 별이 지는 곳마다 역사는 빛났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 하나다.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시대가 달라도 욕망은 반복되고 충성은 시험받으며 용기는 여전히 값비싸다. 삼국의 피로 물든 땅은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어떤 전장을 선택할 것인가? 여포의 검, 관우의 의, 조은의 절제, 장료의 판단, 장비의 분노, 전의의 충성, 마초의 관기, 황충의 인내, 허저의 단단함,
손책의 열정 그 모든 이름이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된다. 진정한 영웅은 시대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이긴 자다. 그리고 그들의 전설은 오늘도 바람 속에서 속삭인다. 구독을 눌러 다음 전설의 문을 함께 열어보자.